20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보당도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지현 상임대표가 대선 후보로 결의를 밝혔습니다. 8월 5일, 6일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거쳐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나면 대선 후보가 확정됩니다. 이번 투표에는 대선 후보만 뽑는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 후보도 같이 선출합니다. 인천시당에서는 저 용해랑하고 부평의 신용준 후보가 현재 지방선거 후보자로 결의를 밝히고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선출되고 나면 9월 12일에 대선 지방선거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진보당은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진보의 대표성을 얻고 대한정당으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선거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특히 지방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야 합니다. 역대 진보정당이 한 번도 못했던 모든 광역시도당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천시당도 당원들이 합심해서 지방의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꿨는데 아직 당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대세가 SNS라는 것입니다. SNS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단톡방 같은 SNS로 진보당과 우리 후보를 알리는 방법이 있어서 언론의 외면을 충분히 만회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집권 여당을 걱정하는 분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다 지난번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윤석열이 뜨니까 이러다 수구 냉전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걱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할 만큼 민주당이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노동자 서민의 정당일까요? 저는 민주당이 진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말이 참으로 많지만 최근에 일어난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분노와 박탈감을 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벼락거지, 이생집만 같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작년 8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인상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최근에 종부세를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3.3%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 96.7%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2%만 부과하겠네, 어쩌네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국민의힘도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답니다.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상위 1.9%에 해당합니다. 이러고 보니 있는 사람들 편드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0.1%이네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광복절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460만 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휴일 보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휴일도 차별을 받게 된 노동자들의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직원이 2명뿐인 귀금속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해온 김도영 씨. 화학약품에 둘러싸여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 쉴 때 우리는 일하는 그런 결과돼서 또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되겠죠. 4일간 54시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 오늘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같은 일을 하는 이승현 씨도 남들 쉬는 만큼만 쉬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합니다. 이직을 못하죠. 이직을 못하고 해도 쟤는 저런 사람이니까 좀 사장들도 꺼려하고 여기 싫은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뭐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휴식이 간절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대체 공휴일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에 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행정안전부는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노동자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특근을 해도 가산수당이 없고 연차 휴가도 없습니다. 주 52시간도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야겠지요. 그런데 민주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도 차별하고 차별을 줄이기는커녕 차별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 180여석 역대 최대 의석의 공룡 여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설사 민주당이 대선에서 국힘에게 지더라도 그렇다고 국힘 마음대로 국정을 좌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24년까지는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서울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국힘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민주당을 진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기득권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진보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혁 세력의 실패를 거울 삼아 불평등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루빨리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가 우리의 힘을 키울 기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당원입니다. 당원 여러분, 김지현 진보당 대통령 후보, 저를 비롯한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뜁시다. 고맙습니다.